그래서 오늘의 관저의 한 줄평, 에버키 오닉스 EKP132는 쪽을 위한 최적의 백팩이다.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백팩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백팩? 오호, 전자기기가 아닌 리뷰는 뭐 거의 처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전자기기와 친한 아이템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백팩은 에버키의 오닉스 EKP132라고 하는 백팩입니다. 혹시 여러분 에버키 아십니까? 에버키는 미국 회사인데 사명이 되게 재미있어요. 에버키가 에버 플러스 키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키가 기예요. 기운 기자. 그래서 항상 기운차게 살아라, 언제나 활력 있는 삶, 이런 것을 추구하는 회사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에버키입니다. 오늘 이 제품 EKP132는 에버키 코리아로부터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버키 오닉스 EKP132의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박싱인데요. 전체적인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태그가 붙어 있는데, 에버키 Let's save the planet together please reuse this backpack as a storage bag. 요거 이 더스트백을 뭐 다른 용도로 또 사용을 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네요. 뭐 뜻은 좋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더스트백 같은 거 뭐 쓰고 나서 그냥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뜻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방을 빼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가 이런저런 뭐 태그가 붙어 있군요. 요 에버키 딱 써 있죠. Style that works 해가지고 먹어주는 스타일이다, 뭐 이런 뜻인가요? 여기 보니까는 제품명이 정확하게는 이그제큐티브 132 백팩이라고 써 있네요. 근데 왜 이그제큐티브가 EKP가 되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간단한 재원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무슨 태그가 붙어 있는데, 요거는 요 주머니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Discreet RFID Protected Pocket. 그래가지고 뭐 비밀을 보장하는 RFID 보호 포켓이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있다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트롤리 핸들 패스 스루 라고 되어 있네요. 요것도 조금 있다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주머니가 뭔가 좀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전체적으로 무난무난 이쁘게 생긴 가방입니다. 자, 그럼 한번 외관을 전체적으로 보실까요? 자,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멋진데요? 되게 무난하면서도 깔끔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느낌이 상당히 고급져요. 이게 그냥 어디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백팩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실제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EKP132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백팩과 한번 비교를 살짝 할 건데요. 저는 기존에 이 C사의 L땡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긴 한데, 옛날에 뭐 방탄소년단이 뭐 이 백팩을 메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때 좀 유명했던 그런 백팩입니다. 먼저 에버키 오닉스 EKP132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걸 딱 보는 순간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가방이 서 있어요. 응? 가방이 어떻게 그냥 빈 가방인데, 이거 빈 가방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서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이전에 쓰던 C사의 L땡 가방을 한번 이렇게 똑같이 세워볼까요? 네, 이렇게 된다고요. 보통 일반적인 가방이 이렇죠. 가방이 서 있는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EKP132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자립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좋냐면, 어느 상황에서나 이렇게 잘 서 있으니까 바닥에 놓았다가 들고 다니기가 편하죠. 그리고 먼지 많은 바닥 같은 데 닿는 면적이 적어지니까 가방에 때도 덜 타겠죠. 그런 측면에서 꽤 괜찮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 원단이 발수 원단이래요. 그래서 여기 비 오는 날 비를 맞아도
이것이 안쪽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좋은 가방이면 다 그 정도의 특징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납 공간이 많다는 것도 장점이죠. 지퍼 같은 것들 보세요. 옆에도 이렇게 사이드 포켓이 있고요. 또 위에도 이렇게 열리고요. 또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하여튼 수납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좋다. 하지만 이것도 일반적인 특징이죠. 가방치고 수납 공간이 많은 가방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도 아주 대단한 특징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수납 공간이 많다라는 것, 이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재밌는 걸 하나 제가 발견을 했는데, 여기 앞에 포켓에 보시면 좀 희한한 게 보여요.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거 뭘까? 봤는데 이게 뭘 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차키 같은 거, 이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그냥 쓱 걸어주는 겁니다. 잘 걸려요. 열쇠 꾸러미 같은 것들도 걸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거는 건 쉬운데 뺄 때는 또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안에서 막 이렇게 굴러다니다가 빠지는 건 아닌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가방 속에 이런 열쇠 꾸러미들이나 차키 같은 것이 돌아다니게 되면 그 안에 있던 다른 소지품들한테 또 피해를 입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키나 열쇠 꾸러미를 걸 수 있는 고리가 있는 것도 꽤 괜찮은 아이디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안감이 다 주황색이에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안감들이 다 주황색입니다. 아니, 왜 주황색으로 만든 걸까? 이게 다 나름 생각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가방이 있어요. 자, 이거 안에 까맣잖아요. 여기에 이런 검은색 플러스펜이 있다고 보자고요. 그럼 이거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디 있지? 막 찾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황색 안감이 있게 되면은 여기 딱 떨어져 있으면 바로 여기 있구나 하고 보이게 되죠. 이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의 시인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좀 좋은 가방들은 다 이렇게 안에 분위기를 좀 밝게 만들어 가지고 시인성을 높이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쓰고 있었던 이 C4의 엘땡 모델도 이 안쪽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괜찮았다.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 에버키 오닉스 EKP132의 특징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재밌는 것은 이 보세요. 와, 이렇게 가방이 180도로 펼쳐집니다. 요거는 이제 노트북 수납 부분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 안쪽도 지퍼가 꽤 깊게 있어가지고 이 밑에까지 거의 다 열려서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기가 참 편해요. 그런데 제가 쓰고 있었던 C4의 엘땡 모델 같은 경우엔 입구가 딱 이렇게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으려면 막 이렇게 안쪽을 막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EKP132가 훨씬 더 쓰기에는 편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 우리가 이 가방을 매다 보면 뒤에 이렇게 스트랩이 꼭 남잖아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메고 다니다 보면 이게 덜렁덜렁 거리거든요. 지금 이것도 보세요. 이 C4의 엘땡 모델도 이 끝이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메고 다니면 항상 걸어 다닐 때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보기가 그렇죠. 그런데 EKP132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특징적으로 요런 스트랩 가이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남아있는 게 있다, 이걸 쫙 당겨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요거 아이디어죠. 그래서 스트랩 남는 부분이 덜렁거릴 염려가 없다라는 측면에서도 꽤 아이디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사용상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좀 이 비즈니스용으로서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안쪽에 보시면 이런 판때기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 일종의 파일 폴더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있을까? 이게 종이 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파일 폴더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종이 문서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게 그냥 일반 가방 속에 이렇게 있으면 막 돌아다니다가 구겨질 수도 있고 접힐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딱 가이드가 있는 폴더가 있으니까 딱 이렇게 넣어놓으면 종이 문서를 아주 온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꽤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얇은 문서들을 보관하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비즈니스용 사용이라면 당연히 필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노트북이나 패드 같은 것들이 보관이 되겠죠. 이것은 바로 이 뒤에 따로 노트북과 패드 전용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노트북을 여기에 이렇게 넣는 것이죠. 이게 지금 16인치 노트북이거든요. 꽤 큰데 이것이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태블릿도 이 앞쪽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괜찮죠?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노트북이나 패드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가 날 확률이 높잖아요. 뭐 노트북이야 당연히 겉에 뭐 마그네슘 처리가 된 뭐 그런 노트북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일반 플라스틱 겉감일 수도 있고, 또 패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반딱반딱한 유리가 드러나게 되니까 스크래치가 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안쪽의 소재는 되게 부드러운 펠트 소재의 천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스크래치가 날 우려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트북을 보관을 하고 있을 적에 저는 왠지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 노트북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 잘못 들어가지고 빠지면 어떡하지?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 요런 밴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짠! 이렇게 되면 거꾸로 들어도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른 가방에서는 본 적이 없는 기능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C사의 L땡 모델에도 여기 이렇게 노트북 포켓이 따로 있잖아요. 여기에 이 16인치 노트북을 넣으면 쏙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를 잡아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뒤에 뒤집히면은 이게 바로 그냥 이렇게 막 떨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는 와, 이렇게 노트북의 위를 잡아줄 수 있는 밴드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이 꽤 유용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재밌는 거 발견 못 하셨습니까? 요거 뭐지? 요거? 네, 요게요 코너 가드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가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 이렇게 가방을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딜 부딪히더라도 결코 노트북에 피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단단한 그런 소재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가방 같은 경우에 그냥 쿠션으로만 되어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어디 센 무슨 모서리나 이런 데 부딪히면은 액정이 금이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엔 이런 코너 가드가 있어서 가방이 어디에 부딪히더라도 노트북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이 꽤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보면은 지퍼의 모양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퍼들은 다 이렇게 일반적인 지퍼잖아요. 일반적인 지퍼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노트북과 패드를 넣는 이 포켓에는 지퍼에 동그란 고리가 달려 있어요. 보이시나요? 요게 이렇게 겹쳐집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야, 요거 아이디어인데 그 여행용 캐리어 같은 데서 보면은 종종 보이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여기에 이런 열쇠를 걸 수가 있어요. 열쇠는 별매인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열쇠를 걸어 가지고 이거를 잠궈주면, 그럼 이건 지퍼를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도난당할 염려가 없는 거죠. 가방의 내 옆에 있는 한은 이것을 열 수 없게 이렇게 잠가둘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노트북이 좀 큰 게 있게 되면 무게가 좀 나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지퍼를 깜빡 잊고 이걸 이렇게 열린 상태로 뒀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닥에 있었어. 그때 제가 손잡이를 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들게 되면 어이구 이거 뭐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이렇게 손잡이가 2개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 2개를 동시에 잡고 이렇게 들면 노트북이나 패드가 떨어지거나 뒤집혀져 가지고 피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재밌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비즈니스용으로서 참 쓸모가 많은 가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행용으로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또 특징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우리가 자주 넣었다 꺼냈다 하는 물품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이런 지도예요. 이런 얇은 지도. 이런 것들은 가방 속에 넣었다가 다시 지퍼를 열고 다시 또 꺼냈다가 또 넣으면 또 다시 또 지퍼를 열고 다시 넣었다가 이렇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가 자석이에요. 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쉽게 넣었다가 또 쉽게 뺐다가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정말 아이디어 기능 아닙니까? 이런 퀵 액세스 포켓이 있어서 자주 꺼내 쓰는 물품이나 아니면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다 넣어놓고 쉽게 꺼냈다 뺄 수가 있는 것,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 여행 갈 때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에 햇빛이 너무 뜨거워 이럴 때 뭐 많이 쓰세요? 선글라스잖아요. 근데 이런 선글라스를 어디다 보관하세요? 보통은 안경집을 따로 마련을 해서 거기다 넣고 그것을 다시 가방을 열어서 넣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선글라스 전용 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닫아주는 겁니다. 전혀 티 안 나잖아요. 그랬다가 선글라스를 끼고 싶어. 그럼 이걸 딱 열고 여기서 선글라스를 꺼내 쓰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요거 혹시 이 안에서 선글라스 뭐 어디 부딪혀가지고 깨지거나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안쪽에 이렇게 하드 케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부딪히더라도 이 공간은 확실하게 안전이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이렇게 선글라스를 넣더라도 안전하게 선글라스를 보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괜찮죠? 그런데 아니 그럼 이 공간은 꼭 선글라스 낄 때만 사용하는 거야? 그럼 선글라스 보통 안 낄 때는 뭐 해? 저 같은 경우에는 선글라스를 항상 끼는 건 아니니까 자주 쓰는 물품들을 넣어 놓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휴대폰용 보조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케이블들, 또 이런 무선 이어폰 케이스 같은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닫아두는 거죠. 그랬다가 필요할 땐 열어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행하시다 보면 몸 많이 마르잖아요. 물을 넣어둔다거나 아니면은 커피를 넣어 놓은 텀블러 많이 쓰시죠? 자, 이런 텀블러 어디에 보관할까요? 이것도 이렇게 가방 속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놔둬야 될까요? 불편하잖아요. 물 마시려면 또 가방을 열어서 또 꺼내야 되고 다시 넣을 때는 또 다시 넣어가지고 또 지퍼 올려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비밀은 사이드에 있습니다. 여기 주머니 같잖아요. 그런데 이 주머니를 싹 열어보잖아요. 이런 공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지퍼가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넓어진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물병을 여기다 꽂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빠질 수가 있잖아요. 이걸 잡아주는 이런 고무줄도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딱 이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넣어두고 있으면 편하게 목마른데? 그럼 바로 여기서 물병을 뽑아가지고 물 마시고,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채워놓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야, 이것도 아이디어 아닙니까? 에버키가 정말 그 소비자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꼼꼼하게 신경 써서 만든 티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어깨끈을 보시면요, 요 한쪽에는 이렇게 에버키 로고가 있는 가죽이 붙어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태그거든요. 가죽 태그인데 다른 쪽에도 뭔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통과가 돼요. 여기에 뭔가를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튜버 같은 경우는 액션캠 같은 거 걸 수 있죠. 여기다 이렇게 딱 걸어 가지고 액션캠으로 쓰는 거예요. 어깨에 이렇게 달려 있을 테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무선 마이크 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아둘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것도 아이디어 아닙니까? 등산하시는 경우에는 뭐 야간 등산 같은 거 하실 적에 여기다가 플래시를 달아 놓는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요런 소소한 기능들도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RFID 스키밍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 휴대폰 같은 거 쓸 적에 NFC 기능 같은 것들도 이용을 하죠. 그리고 카드 중에도 NFC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무선 RFID를 통해 가지고 접촉을 하면은 특별히 어디에 뭐 꽂거나 이러지 않아도 뭐 결제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보를 인식시킨다든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카드들이나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타겟으로 하는 범죄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가방 안에 RFID 카드가 있는데 거기다 단말기를 쓱 하고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은 띡 하고 뭔가 결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정보를 빼내 간다든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 그럴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 우리가 버스 탈 때 버스 카드 어떻게 결제하죠? 그냥 그 단말기에다가 쓱 하고 갖다 대면 바로 결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 마냥으로 누군가가 그런 단말기를 들고 다니면서 가방에다가 쓱 한번 문질러 줬는데 거기에 뭔가 인식되는 카드가 있었다. 그러면 뭐 결제가 되거나 정보가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바로 이 옆에 여기 이런 또 지퍼가 있는데요. 이 안쪽에도 주머니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공간은 RFID 스키밍을 방지할 수 있는 특수 처리가 되어 있는 주머니예요. 여기다가 어쨌든 카드나 아니면은 단말기 같은 것들을 넣어 놓으면 이 안에서는 RFID 전파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신박한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개인정보의 유출이 의심된다거나 아니면은 무단 결제가 염려가 되는 그런 기기나 문서나 카드가 있다고 한다면 RFID 스키밍 방지용 포켓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재미있는 부분이 여기 요 허리 패드 있잖아요. 이 허리 패드가 저는 그냥 일반적인 허리 패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게 뚫려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왜 이러지? 뭐 제품이 잘못된 거 아니야? 여기 원래 박음질이 되었어야 하는 건데 박음질이 안 돼가지고 뭔가 좀 불량품이 나온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짠! 바로 요 용도입니다. 이렇게 캐리어에다가 가방을 꽂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캐리어의 연장된 손잡이에다가 이걸 이렇게 싹 꽂아주면 편하게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굳이 가방을 어깨에 매지 않아도 캐리어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꽂아주는 것만으로 캐리어와 가방이 일체형이 되는 겁니다. 야, 이것도 아이디어 아닙니까?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 이용하시면 정말 편하게 가방을 가지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정도면 정말로 여행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기능만 쏙쏙 모아놓은 가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에버키 오닉스 EKP132의 다양한 기능들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이제 장단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에버키 오닉스 EKP132의 아쉬운 점을 살펴보자면 아쉬운 점이라 아쉬운 점이 없다. 에이? 말이 돼? 뭐 그럼 완벽한 가방인 거야? 세상에 그런 제품이 어딨어? 물론 그렇죠. 세상에 완벽한 제품이 어디 있겠습니까?많은 아쉬움이라는 걸 느끼려면 제가 생각을 했던 어느 정도의 기대 수준 내지는 니즈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있거나 모자라는 면이 있을 때의 아쉬운 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저는 이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실망한 점이
없어요. 야, 이 정도면 거의 저의 니즈를 완벽하게 파악한 저를 타겟으로 한 제품이 아닌가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제 입장에서는 흠잡을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없는 단점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에버키 오닉스 EKP132는 진짜 취저, 저희 취향 저격 아이템입니다. 아, 마음에 들어요? 그럼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데? 첫 번째는 풍부한 수납 능력이죠. 와, 주머니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수납 능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게 단순히 수납할 공간이 많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간들이 다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기능성이 아주 우수한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살펴봤지만 각각의 디자인이나 구성이나 아니면 배치나 설계가 상당히 꼼꼼한 목적성을 띠고 있어서 그 목적에 아주 최적화가 된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한 물건 넣는 가방 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기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꽤 만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그러면서도 디자인이 예뻐, 무난무난하고 그러면서도 고급진 느낌이 있고,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에이 저거 좀 디자인이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투박한 것 아니냐? 영 못생긴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꽤 선호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그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간자의 한 줄 평, 에버키 오닉스 EKP132는 디지털 노마드족을 위한 최적의 백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뭐죠? 일과 주거에 있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목민처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도 창조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들을 뜻하는 합성어라고 해요. 노마드니까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 그러면서 디지털에 친한 사람, 즉 전자기기 같은 것들에 친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앞서 비즈니스적인 측면과 여행적인 측면을 둘로 나눠봤잖아요. 이 두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백팩이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족을 위해서는 최적의 백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